골퍼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하비 페닉의 리틀 레드북. 지은이 하비 페닉 버드 슈레이크. 펴는 곳 문예 춘추사.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골프와 한평생을 보낸 스승의 가르침과 지혜의 고전 리틀 레드북입니다. 골프 다이제스트는 100만 권의 골프 지침서가 있지만 리틀 레드북은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골프계의 소크라테스로 불리는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골프 선생님 하비 페닉. 뉴욕 타임즈 매거진은 60년 동안의 경험과 지혜, 많은 일화와 간결하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전달되는 그의 가르침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곧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고 추천하였습니다.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0주년 기념판에 붙이는 글. 데이비스 러브 3세. 이 세상 모든 골퍼의 롤모델 하비를 기리며. 제 아버지께서는 하비에게서 배웠던 그대로 제게 골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선생님을 하비라고 칭했던 적이 없었고 항상 페닉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10,000번도 더 페닉시 가라사대 하고 말씀을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페닉시는 US 오픈이라는 말 대신에 내셔널 오픈이라고 했는데 제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비는 제 아버지가 골프를 가르치는 일에서 롤 모델이었습니다. 하비는 물론 아버지 이외의 수많은 선생들의 롤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 초반 제 아버지 데이비스 러브 2세는 아칸소 주에서 잘 치는 학생 골퍼였습니다. 하비는 오스틴 컨트리 클럽의 수석 프로인 동시에 텍사스 대학의 골프 코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텍사스로 불렀는데 보지는 않았지만 어땠을지 가히 상상이 갑니다. 그때는 힘찬 스윙의 고해상 동영상을 이메일에 첨부해 보내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줄 것이라고는 아칸소 주의 주니어 타이틀 몇 개와 엘도라도 신문에 났던 기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17살에 텍사스로 떠나서 군대에 징집되기 전까지 3년간 하비스라에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 3년은 매우 중요한 시절이었는데 단지 하비가 아버지를 더 나은 선수로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팀 동료인 에드 터키는 하비와 제 아버지는 같은 옷감으로 만들어진 판박이라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둘 다 남들 스윙을 쳐다보면서 연습장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하비는 아버지의 친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두 번째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친할아버지는 경기에 따라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석유 사업자로 엄격하고 격식을 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던 시절에는 커다란 검은 링컨을 몰고 다니기도 했지요. 하비는 친절하고 소탈하며 거의 평생을 한 직업으로 오스틴 CC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어떤 물리적인 것에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르치는 행위 그 자체와 플레이어가 더 잘 칠 수 있게 도우려는 열망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속까지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연맹은 벌써 수십 년간이나 클럽 프로와 티칭 프로들을 대상으로 골프 교습의 대가들을 초빙하여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배우는 특별 세미나를 열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런 강연에 하비를 초빙하고는 했습니다. 1970년, 80년대에 제 아버지는 골프 다이제스트의 교수진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골프 다이제스트 골프학교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자주 하비를 초청 강사로 초빙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하비를 초청할 때마다 항상 무엇인가를 배우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하비 페닉의 리틀 레드북이 출간되기 한참 전부터 이 작은 빨간 책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골프 교습에서 효과가 있는 것과 효과가 없는 것들에 대해 간략하게 끄적여 두었습니다. 다만 제 아버지는 변호사들이 즐겨 사용하는 긴 노란 종이에 적어두었던 것이 차이일 뿐입니다. 하비가 제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또 아버지가 제게 다시 알려준 것은 정말 여러 가지인데 이제 저는 제 10대 아들 데이비스 러브 4세 드루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이야기로 하루는 오스틴의 골프 연습장에 있는데 하비가 다가오더랍니다. 데이비스, 뭘 하고 있어? 하비가 물었습니다. 저 둔덕에다가 6번 아이언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는 그 둔덕에다가 5번 아이언 좀 치는 걸 보여주게. 아버지는 몇 개를 쳐 보였습니다. 이제 4번 아이언. 그렇게 둘이는 골프백 안에 있는 채들을 다 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300야드짜리 드라이버 샷 하나 보여다오. 저는 그대로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250짜리. 그럼 저는 좋다고 했고 이제 200. 그럼 스윙 또 한 번 한 후에 150은 어때?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저는 제 아들 드루에게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드라이브를 325야드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하비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제게, 또 제가 드루에게 원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골퍼가 진정으로 클럽 헤드를 느끼고 자유자재로 자기 스윙을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좋은 골프 선생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각 개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남자 형제 마크는 두루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비 페닉, 데이비스 러브 주니어의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이고 타고난 지도자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기술의 중요 부분 중에 하나는 학생의 성격 유형과 그 학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간파하는 것입니다. 하비 페닉은 벤 크렌쇼와 톰 카이트를 가르쳤는데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과 다른 방법으로 메이저 대회들을 석권했습니다. 그 둘은 골퍼로서뿐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한 명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 리 없습니다. 하비는 각자에게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을 제공했습니다. 하비는 그들을 잘 가늠했습니다. 사실 하비가 운동 심리학이라는 개념을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궁극적인 운동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 전체를 보았고 초짜부터 세계 최고의 선수들까지 어떤 사람이건 또 그들이 어떤 단계에 있건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과 교육의 핵심은 타인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틴슬리 페닉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오스틴 CC의 수석 프로가 되었습니다. 틴슬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의 아버지가 제 아버지에게 했던 조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군생활 직후, 사회생활 초년병 시절, 아버지는 뉴저지에 있는 마운틴 리스 컨트리 클럽의 전설적인 클럽 프로인 텍사스 출신 웨스 앨리스의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비는 아버지에게 댄스 교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고요. 아버지는 하비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어쩌면 몸의 밸런스를 개선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군 하고 생각했지만 이유는 몰랐답니다. 하지만 교습을 받고 나니 알겠더랍니다. 하비는 아버지에게 교습을 받는 학생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제 아버지가 텍사스 대학에서 합의팀에 있었을 때 틴슬리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틴슬리를 골프장에서 집까지 차에 태워 데려다 주고는 했습니다. 그 후 틴슬리는 제 아버지가 한국에서 국제전화로 자기 아버지에게 본인이 한국의 군 기지에 건설 중인 골프 코스에 샌드그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들었던 것을 회상합니다. 틴슬리는 제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의 골프 교육의 유산을 충실히 이행하고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비록 본인들은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둘은 골프를 기술이나 재주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또 전인적인 교육 철학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들에게 골프 교습은 돈벌이라기보다는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골프로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설적인 이야기로는 하비에게 리틀 레드북의 선인세가 $50,000라고 했더니 내가 정말 책을 팔아 그만큼을 벌 수 있을까? 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 책은 2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저도 정말 수도 없이 사서 선물을 했지요. 늙음하게 하비는 떼돈을 벌었고 그래서 몹시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와이프 헬런에게 커튼 몇 개를 사주었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골프라는 스위치를 켰다가 껐다 할 수 있습니다만 제 아버지는 그러실 수가 없었고 제가 보기에 하비도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골프를 나가거나 아니면 연습장에서 공을 칠 때마다 하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프로 커리어의 거의 대부분 동안 사용한 그립을 하비에게서 배웠습니다. 제가 하비를 직접 만난 일은 손에 꼽을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저는 왠지 그를 정말로 잘 알았던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독자께서 들고 계시는 책이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직접 하비를 대면했던 일들이 다 특별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특별했던 때는 제가 투어에 신입한 루키였던 1986년 그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저는 그립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 혼자서 하비를 찾아가 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난 잘 모르겠다. 가서 페닉 씨를 만나보거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골프 선생들에게 골프는 항상 그립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그립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제 루키 시즌이 끝나가는 어느 월요일에 만났습니다. 오스틴 CC는 휴장이었지만 하비는 연습장을 개방할 수 있었습니다. 81세였던 그의 얼굴에는 텍사스의 강한 바람과 수만 번의 레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구임에도 그의 눈은 초롱초롱 젊었고 목소리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어떤 선생들처럼 끝없이 조잘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공을 치게 했고 저는 그의 침묵 속에서 그가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스윙과 그립과 발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비스, 왼손 엄지를 조금 더 손가락 쪽으로 붙여봐. 아주 조금만. 자네가 느낄 수는 있지만 내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만. 저는 그 말을 하던 그의 눈이 기억납니다. 눈빛이 환해져 있었거든요. 그는 약간 흥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에게 댄스 교습을 받는 게 좋겠다고 말했을 때처럼 제게 왜 이렇게 바꿔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왜라는 질문에 저 자신이 스스로 대답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저는 그립을 조금 바꾸었고 그것은 좀 낯선 기분이 들기는 했지만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부의 교정은 제 아버지가 관찰했던 모든 그립 관련 스윙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단 한 번의 간단한 레슨으로 말입니다. 하비는 제가 스윙하는 걸 몇 번 더 보더니 말했습니다. 가서 점심이나 먹자. 저는 그 다음 해 투어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운동 관련 서적 중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2권은 모두 골프 책입니다. 지금 이 책과 존 파인스타인의 망쳐버린 좋은 산책이지요. 저는 존이 첫 골프 책을 낼 때 그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는 자기 책에 제 아버지와 아버지가 골프 관련 메모들을 잔뜩 적어 놓은 노란 공책 이야기를 썼습니다. 존의 책이 출간된 이후 시몬 앤드 슈스터 출판사의 편집장인 제프 뉴먼과 저는 제가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골프를 배웠는지에 대해 쓰려는 책의 자료로 아버지의 메모 노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주 흥미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최종적으로 책의 출간에 찬성하게 된 것은 제프가 하비의 책들을 편집했기 때문입니다. 제 책 내가 치는 모든 샷은 하비의 리틀 레드북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제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1988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려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을 쓰기 위해 아버지의 노트들을 모으다 보니 저는 많은 조문 편지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비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무너질 듯한 꼬불꼬불한 글씨로 쓴 편지는 다음과 같은 맺은 말로 끝났습니다. 자네 부친은 아마도 천당에서 골프를 가르치고 있을 걸세. 하비는 1995년 4월 마스터 게임 전주 일요일 향년 90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요일 아침 저는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 투어에서 우승해서 마스터스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하비는 자기 집에 있었고요. 누군가 그에게 제가 우승을 했다고 전해주었더니 그는 양손을 모아 크게 박수를 한번 쳤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영면에 들었습니다. 전직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잡지 기자로 하비의 책 4권 모두의 출간을 도왔던 버드 슈레이크가 추도사를 했습니다. 장례식 후 버드는 친구들과 함께 그 주의 마스터스 게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버드는 하비의 제자들 중 제일 유명한 2명, 벤 크렌쇼와 톰 카이트 중 하나가 우승을 하든지 둘 다 예선 탈락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톰은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벤은 43세 나이에 그것도 평생을 아버지처럼 지낸 자기 멘토의 장례를 치른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한타 차이로 2등을 했습니다. 리틀 레드북의 편집자인 제프 뉴먼은 이 책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책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입각한 새로운 책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출판 기회를 놓쳐 세상에 나오지 못했던 골프서의 고전이 뒤늦게나마 빛을 보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175페이지나 되지만 그림이나 사진이 없습니다. 겨우 반바지 차림 골퍼가 있는 타원형의 작은 구닥다리 골프 그림이 하나 앞표지에 있을 뿐입니다. 뒷표지에는 70대 하비를 찍은 범상치 않은 저자의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주름진 그의 이마는 연륜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셔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각형 안에 또 사각형이 들어있는 무늬의 골프 셔츠입니다. 이런 셔츠에 끌리려면 정말 남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은데 하비는 진정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비를 만난 것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수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친한 친구로 예전의 팀 메이트이기도 한 에드 털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 해안가의 세인트 시몬스에 우리 가족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제 어머니 펜타는 에드에게 제 아버지가 법 토스키와 함께 집필했던 진짜 골프 스윙을 느끼는 방법이란 책에 로열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에드는 텍사스 대학에 제 부친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괴살하는 게 어떤지 제안했고 어머니는 흔쾌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드와 저는 하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직접 그를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내셔널 아마추어 챔피언십과 디 오픈 챔피언십을 석권한 저스틴 레너드가 그 첫 번째 장학생이었습니다. 리틀 레드북에서 가장 유명한 글귀는 챕터 제목이기도 한 목표만을 생각하라입니다. 만일 독자분께서 그것을 정말로 유념하고 항상 신경을 쓰신다면 진정 더 나은 골퍼가 될 것입니다. 1997년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을 때 저는 이 문구 목표만을 생각하라를 주문처럼 웅얼거렸습니다. 사실 이는 제가 항상 되뇌는 주문입니다. 단지 때에 따라 이 천재적인 주문이 잘 먹히는 때도 덜 먹히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1997년 PGA 결승 일요일에 저는 저스틴 레너드와 한조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같이 18번 홀에 페어웨이로 나오자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뒤 벤 크렌쇼가 라이더 컵 팀의 주장이었던 시절 저와 저스틴은 그 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스턴의 컨트리 클럽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팀은 3일 경기에 이틀이 지난 시점에 4점 차로 리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이 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승 전날의 토요일 저녁, 선수들과 그들의 부인들, 벤과 다른 사람들은 호텔의 우리 팀 룸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 주일 동안 벤이 자기가 하비한테 배웠던 것들에 대해 무엇인가 이야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토요일 밤, 벤은 방을 돌아다니면서 라이더컵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이건 우리가 일요일에 어떤 결과를 예상해야 할지이건 아니면 정말 어떤 이야기이건 마음대로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제 집사람인 로빈이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하비의 말, 목표만을 생각하라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말대로 했고 라이더컵 역사상 최대의 역전 드라마를 쓰며 라이더컵에서 우승했습니다. 하비를 알았으며 텍사스 대학에서 데이비스 러브 주니어 장학금을 받았고 하비의 제자 중 하나의 휘하에 있던 저스틴 레너드는 그 일요일 골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퍼트 중 하나를 성공시키며 우리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그 퍼트가 성공하는 순간의 함성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잠시 교습을 쉬게 된 하비도 천당에서 그 함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라이더컵 주장 중 하비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긴 명단을 보면 제 목덜미의 털이 쭈뼛 서는 느낌입니다. 로이드 맹그럼, 바이런 넬슨, 벤 호건, 제키 버크, 데이브 마아, 레리 웨킨스, 톰 카이트, 벤 크렌쇼, 그리고 2012년 팀의 주장인 제가 있습니다. 이 명단에 제 이름 하나를 추가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는군요. 아무튼 제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제 골프 인생은 제 아버지가 페닉시를 알게 되었던 행복한 우연으로 가능해졌다는 건 말입니다. 2012년 1월 조지아주 시 아일랜드에서 추천의 글 톰 카이트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제 여러분은 여태까지 쓰여진 것 중 가장 훌륭한 골프 지침서를 읽게 되는 것이다. 만일 하비 페닉에게서 레슨을 받아본 행운이 없었던 분이라면 내 말이 놀랍게만 들릴 것이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은 이 책에서 받게 되는 레슨으로 인해서 아주 즐거워질 것이고 또 여기에서 자신의 게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페닉시의 아들 하비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었다. 그는 한 벌의 오래된 청바지처럼 편안하고 어린아이처럼 가식 없이 여태까지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총명한 사람이다. 하비는 종종 자기가 좋은 선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치는 골프공을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는 했다. 하지만 연습장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지도의 결과로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선생은 부지기수다.
하비의 학생들은 어느 누구랄 것 없이 실력이 향상되며 동시에 하비는 선생으로서 더 큰 발전을 해간다. 오늘날까지도 하비는 매일매일 골프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고 말한다. 스윙을 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주장하는 방법론적인 것에 치우친 요즘의 교사들과는 달리 하비는 자기 학생이 자신의 성격에 맞는 스윙을 하도록 해준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선생들이 훌륭한 선수를 한 명 키워내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라고 여기는데 반해 하비는 무수한 대선수들을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지도를 받으러 오스틴에 들렀던 프로 선수들의 수는 너무도 많아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리틀 레드북 재출간에 붙여 골프 교습의 위대한 전설로의 초대. 몇 달 전 문예 춘추사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제가 번역을 했던 하비 페닉의 리틀 레드북을 재출간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첫째, 그 책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골퍼가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요새 같은 동영상의 시대에 그림도 사진도 없는 활자로만 된 골프 교습서를 출간하겠다는 출판사의 의지가 남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이 책이 지금 골퍼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지 의심해 볼 법도 한데 출판사 측에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것 같더군요. 처음 제가 이 책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바로 정형외과 수련을 마친 갓 30이 된 군의관이었습니다. 당시 골프는 지금처럼 널리 보급되지 않아서 훌륭한 선생을 찾기도 좋은 교습서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마침 골프라는 새로운 운동을 접했던 저는 모든 게 신기하고 흥미로워서 전공했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문장도 열심히 다듬어 나름대로 공을 들여 열심히 번역하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30년이 흐르는 사이 골프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그야말로 최첨단의 과학 스포츠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어렴풋이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들은 이제 동영상으로 실현되고 최첨단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골프에는 과학만으로는 해결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감성적이면서도 심리적인, 그러면서도 육체적인 미묘한 밸런스가 있습니다. 이 미묘한 밸런스는 실제 현장에서 때로는 과학적 기술적인 부분만큼이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랜 세월 여러 번 되읽어보니 이 책 리틀 레드북은 기술적인 교습서라기보다는 골프의 이 미묘한 부분을 다스리고 달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쓴 저자에게는 항상 골프 레슨계의 소크라테스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닙니다. 저는 이 책이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이 책이 과학의 시대에 다시 읽는 골프 교습의 어린 왕자 같은 동화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읽고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골프에 대한 새로운 애정이 솟구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건투를. 시너지 정형외과 원장 김원중.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리틀 레드북. 골프 처방. 무엇이 문제일까? 고개를 드는 것. 손의 위치. 가장 중요한 골프채의 세계. 그립. 외글. 채를 잡는 법. 가장 쉬웠던 교습. 손바닥이 하는 말. 생크샷. 내가 선생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 스탠스. 아주 나쁜 습관 하나. 처음 만나는 학생들을 대할 때. 경쟁. 어린이와 골프 카트. 헬런의 이야기. 배움. 내가 만났던 여인들. 그리고 내가 만났던 남자들. 남자와 여자. 연습 때 고려해야 할 것 한 가지. 존 브래더머스. 훅과 슬라이스. 이상한 페널티 규정. 거리 계산. 길고 짧음. 가장 옷을 잘 입는 선수들. 꼬마 제자들. 치핑이냐 피칭이냐. 늙은 선수. 폴로스루. 조금.
골퍼의 시.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오르막과 내리막, 바람 부는 날, 타이타닉 톰슨, 트릭샷 묘기구, 캐디, 골프 한평생. 이상으로 30여 년 만에 재출간된 골프계의 소크라테스 하비 페닉의 리틀 레드북을 소개했습니다. 모든 골퍼들이 훌륭한 경기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골프를 가르치는 많은 분들의 길잡이가 되고 싶다는 바람으로 하비 페닉.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